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9살이었던 김군 혼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다가 열차에 끼어서 숨진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가 9.26 김군 추모 기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과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전화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별도로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일하시는 직장은 조금 독특하잖아요. 여론조사 또 빅데이터 분석, 그런데 그 일도 상당히 벅차고 일도 많고 해서 어떨까 싶은데 산업재해가 어떻습니까? 현황이 발생하고 있나요? 실제 이제 여론조사 회사에서 산재가 일어나는 경우는 크지 않죠. 많지 않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제 용역 때문에 방문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면접원들은 직접 현장 방문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아주 위험한 장면들을 목격을 한다고 저도 목격을 합니다. 뭐 택배 현장이나 그다음에 아파트 건설 현장인데 앞서 이제 표창원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가 9.26 사고를 생각할 때 여기서 저는 한 글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혼자만 아니었으면 이 사고 안 나는 것이거든요. 원래는 2인 1조로 해야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평택항의 이선호 군도 그 동영상을 보셨으면 이렇게 이 컨테이너가 내려올 때 누군가 소리만 쳐줬어도요. 아니 빨리 피하세요. 안 돼요. 그렇죠. 그 한마디를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최근에 일어난 사고도 대형 중장비가 후진하다가 뒷바퀴에 치여서 이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경우도 수신호 해주는 한 분만 계시면 사고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사고가 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한 거 또는 빨리 하기 위한 거 이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그 김용균 씨 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더군다나 오늘이 방제의 날입니다. 네, 전민기 팀장님은 어떠세요? 글쎄요, 저희는 그래도 어떤 환경 자체가 위험 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을 많이 한다든지 움직이지 못하고 과로 때문에 이제 가끔 이렇게 쓰러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거를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경우를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고. 아직까지는요. 전민기 팀장님께서 일단 그 산업재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짚어 주시죠. 네, 지난 1년간 언급량이 한 4만 9천 건 되는데요. 이 언급량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급량의 대부분이 뉴스나 트위터를 통해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트윗이라고 하죠. 이제 하나 올라온 글을 나르는 형태로 되는 것을 빼면은 사실은 17,000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키워드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봤을 때 언론과 일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알기에는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요것에 대한 좀 생각, 사실은 산업재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고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 해당되는 산업 분야 내에서는 막 얘기를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소통되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보면서 참 아쉬운 건 뭐냐면 관련해서 근무를 했다, 청문회를 했다, 회를 했다. 그냥 논의의 어떤 정치적 주도 이런 건 나타납니다. 사회적인 주도. 근데 정작 여기서 보면은 이걸 그림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정작 연관되는 비중의 책임은 매우 낮은 비중이. 책임, 처벌 이런 거요. 그리고 정작 해결, 예방, 조치, 책임은 아주 낮은 비율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관어들도 보면은 노동자나 기업, 발생, 사고, 사망, 죽음.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는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날라지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브랜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재해와 가장 많이 연결된 회사는 어딘지 그랬더니 이제 쿠팡이 가장 많이 1년 동안 한 60% 넘게 언급이 됐고요. 네. 그외에 뭐 삼성전자나 CJ 대한통운인데 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그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과 관련한 네. 언론의 보도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소비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연령대도 이제 산업재해는 20대, 청소년, 60대 등의 연령대하고 이제 그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젊은 어떤 노동자의 죽음이 좀 더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언론의 보도 그리고 사실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업재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마련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연령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감성어는 당연히 94% 이상이 부정 감성어입니다. 보면 사망, 죽다, 위험.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망이나 죽음과 관련된 이런 또 키워드로서만 좀 많이 소비가 되고 있죠. 네. 5%의 긍정 키워드, 긍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긴 하겠는데 네.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뭐 아무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다라든지 아니면 네. 뭐 환경이 좀 나아지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인데 예. 그렇게 봤을 때도 상당히 낮은 상당히 낮네요. 사실 5%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관도가 높은 연령대가 20대고 또 60대 이상의 경우는 고령자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이제 또 20대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네. 그러면 상당히 비숙련자입니다. 비숙련자고 위험한 업무를 많이 하죠. 이게 위험에 외주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해야 되는데 철저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또 그리고 또 20대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네. 임시적으로 일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더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네. 이제 쿠팡이나 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택배 문제였을 테고 과로사가 있었고 예. 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의 관련 질병일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더 명확하게 삼성전자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물론 반도체의 성과 공은 공대로 평가하더라도 뭔가 사고 났던 거는 국민들이 아직도 미심쩍어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이런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삼성전자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있죠. 이걸 좀 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쿠팡에서만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쿠팡의 연관도가 높은 건 그건 그만큼의 기대감입니다. 예. 저도 쿠팡 정도의 혁신 기업이 뉴욕 증시 상장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기업이라면 적어도 안전에 대한 문제만큼은 국제 표준일 텐데 네. 예방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죠. 조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안 나오고 또 사후 약 방문도 사후에 약 방문이라도 하면 괜찮아요. 약 예. 방문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쿠팡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에 대한 그 만큼의 실망감 예. 이것이 쿠팡의 이름이 연관도가 높게 거론된 이유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전민기 팀장님, 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종합을 한다면 네. 산업재해 무엇을 우리가 좀 의미를 얻고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산업재해 당연히 막아야지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됐으니까 그래야마 다행이다. 이 정도의 관심으로는 전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키워드나 여러 뭐 단어들로 볼 수가 있지만 국민들이 사실은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이제 아이들에 네. 관한 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사실 저부터도 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고 이게 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사실은 토의나 논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게 이제 너무 결과 지향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초기에도 말씀 주셨지만 이 빅데이터 상에 나오는 연관어 또 감성어 이런 것들이 언론 기사와 연관돼 있고 그건 되게 개별적인 사건 사고 네. 감성적인 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조금은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과 대책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와 연결되는 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일 텐데요. 네. 빅데이터 상의 이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역시나 언급량이 28,000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트윗 빼면은 9,000건밖에 오고 또 언급량이 아하. 많지가 않습니다. 더 적죠. 그리고 네. 이제 상황 분석을 보면은 뭐 해고, 약속, 토론, 시위 뭐 이런 상황들로 지금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연관 키워드도 쭉 보시면 뭐 처벌법, 기업, 중대재해, 노동자, 산업재, 민주당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이것도 뭐 산업재해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아마 그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상정하고 이게 맞습니다. 통과시키기까지 이때 많이 나왔던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역시나 뭐 연령대 역시 청소년, 20대, 어린이 등의 연령대와 고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그래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세대들이 많이 언급이 됐고요. 예. 감성어도 16대 83. 요거 이제 통과가 되다 보니까 아까 산업재해보다는 좀 긍정 감성어가 높습니다. 네. 좋다, 최고, 공정이라고 하는 감성어가 보이고요. 부정어는 역시나 사망, 죽다, 비판인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빠졌다라는 좀 비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대한 목소리는 조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 들어가고 예. 막 네. 완화됐죠 많이. 네.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배 소장님? 글쎄 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예. 구체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음흠. 표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구체화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자칫 잘못하면 이거 우리 잘 모르니까 유야무야 돼 버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연관 비중이 낮은 것이고 또 처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대기업처벌법을 잘 모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기업들은 이게 이제 일단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아이고 이건 뭐냐, 우리 기업의 또 성장을 막는 법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줄지어 구속될 수도 있는 것이고 폐업도 우려된다. 그러면 근로자는 안전이 방치돼야 되나요? 사망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범죄자가 양산된다, 책임이 가중된다, 이렇게 계속 기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두 명이 가야 되는 자리에 한 명의 근로자가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가 중대기업법을 보면 5인 미만의 이 근무 장소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그리고 네. 각 단계별로 정확하게 원청이 책임이 있는 것인지 사업주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 심지어는 공공기관이 책임이 있는 것인지 가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중대재해법이 정말 누더기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아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태일 여사가 나가서 했던 것은 기업의 성장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근로자는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의 성장 필요성은 다 동의하고 인정하죠. 그러니까요. 기업의 성장이야 노동자들도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되고 그렇습니다. 또 임금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추가 분석해보면 기업은 계속해서 경제를 이야기하고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과중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준을 근로자 입장에서 적용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법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OECD 기준으로 봐도 우리가 이제 선진국인데 예.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네. 만큼 지킬 건 지켜야죠. 그리고 그렇죠. 그 비용을 들이는 것이 조금 더디더라도요. 결과적으로는 기업에는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사실도 기업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앞서 빅데이터 연관어 설명해 주실 때 영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영국이 네네. 아마도 영국에는 기업 살인법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이름의 Corporate Manslaughter Act라 그래서 기업 네. 자체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그런 그 뭐랄까요, 이 신체형이나 이런 건 없지만 벌금형이긴 네네. 하지만 그런데 지금 배종찬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 기업들은 너무 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이걸 또 다시 개정해야 된다, 완화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그 시각을 달리해줬으면 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저희가 그 코너 시작하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산업재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해법 알려주십시오 했는데요. 9707님께서는요. 용역을 없애야 합니다. 위험한 일에는 꼭 용역이 있어요. 이게 위험의 외주화, 배용천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4177님은요. 산재 발생 시 원청에서 모든 책임을 지게 하면 됩니다. 네, 이거 역시 하청의 문제입니다. 9177님 최저가 입찰을 없애야 합니다. 최저가로 낙찰받아 안전요원 다 두고서 하면 업체 쪽은 무조건 손실인데 입찰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사고가 생길 겁니다. 1756님은요. 저희 형부도 회사에서 일하다 하반신 장애가 왔어요.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되는데 남의 일을 봐주다 다쳤어요. 인력을 더 두어 업무 분량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4082님 좋은 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적용이 안 돼요. 새로운 규정 적용하려면 어르신들 일단 반감부터 갖습니다. 제대로 적용될 수가 없죠.
민희로 박용훈님께서는요. 현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안전교육은 단지 형식적입니다. 교육만 제대로 한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전 이선호 씨 아까 말씀 주셨지만 평택항 이선호 씨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 동식물 검역 업무로 채용이 됐는데 네. 아무런 사전 교육도 안 시키고 갑자기 컨테이너 내에서 이게 이동 운반하는 역할을 맡겨가지고요. 네.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전혀 인지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형 컨테이너가 아니고 개방형이거든요. 예. 개방형은 그 한쪽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이 가서 말만 해줬더라도 네. 아이고 선호 씨 위험해 빨리 빠져나와요. 네.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2270님은요. 안전을 아는 자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0257님, 회사의 모든 정책은 CEO의 의지 하나면 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CEO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하면 엄청 신경 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인 방침이었는데 이게 사실 많이 좀 완화가 돼서 큰 실효성이 좀 없을 거다라는 그런 비판적 지적이 많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고요. 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다음 주에 다시 두 분 모시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